양국관리법이 국회 통과됐는데 용의와 훈이의 뉴스프리. 네, 뉴스프리 4월 뉴스프리는 전농 경북도연맹 김태현 의장님과 전화 인터뷰로 최근에 문제가 된 양곡관리법 문제, 그다음에 쌀값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농업정책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45년 만에 쌀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뭐 80kg 기준 16만 1,572원까지 떨어졌었죠. 21년 수확기 기준 21만 4,140원 대비해서 24.5%가 폭락한 것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달 29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4월 4일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헌법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입사행정이라는 상권분립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그렇죠. 국가 운영이 그러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 권한을 앞세워가지고 올라가, 이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올라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를 이제 보임에 있어서, 네. 이것은 당초에 군사 독재나 하던 짓거리고, 네. 적어도 21세기에서 적어도 이 나라 근현대사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지한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자기 그냥 권력 하나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생각대로 그냥 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어떤 정당에서 이렇게 걸러지거나 네. 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돼서 갖다가 그래도 여당 내지는 갖다가 같이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괜찮은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게 또, 농민 대책 이거라는 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아예 그냥 이 정부는 농업과 농민은 그냥 아예 그냥 해당 사항이 없는 어떤 그런 등의 국민으로 취급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의장님, 예.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예. 올해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예. 올해 수확기 쌀값의 80% 기준, 즉 20만 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 정부 관계자가 쌀값이 20만 원대면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농에서는 한 6년 전부터 시작해서 밥 한 공기 300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밥 한 공기 300원이라고, 300원이라고 보면은 쌀 한 가마에 24만 원인데, 24만 원이라는 돈이 6년 전부터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태,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도 24만 원이래 봤자,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평당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0만 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밖에 안 되고 아예 농사를 그냥 뭐 적자 지으면 적자 보면서 짓고 그도 하기 싫으면 치우라는 이 마치 그 다른 나라 국민에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6년 전 24만 원인데 지금 예. 6년이 지난 지금 20만 원대를 이야기하니까 좀 어이가 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정부는 또 이제 농가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서 원래 뭐 2조 8천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에는 이제 3조 원으로 올리고 예. 2027년까지는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일까요? 이제 5조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령 갖다가 이것을 이제 일반 농민에게만 이렇게 이제 부여되는,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 분배 가치로 본다면은, 어, 명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제 가령 100명에게 주는 거와 뭐 1000명에게 주는 돈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나누기를 한다면은 그건 다른데, 실제 보면은 경상북도 농업 인구수는 매년 13,000 이상씩 줄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요. 줄고 있었는데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기본적인 그 농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못 이르게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현 농정 체제에 라면은 적어도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더 이상 안 줄게끔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미 뭐 병사를 하든지 간에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없어지는 어떤 그런 농민 수를 다시 보완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 5조 아니라 한 20조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직불금의 형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처럼 농외소득, 소위 말해서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이 한 전체 그 소득의 한 45% 이상, 50% 이상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되는데, 우리 또한 그 정도로 간다면은 현재보다 한 5조가 아니라 한 20조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네. 그렇기도 한데 2027년이면 대통령 임기 만료되는 텐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실상은 저희로서는 아예 그냥 약속이라고도 보지도 않고, 그저 뭐 정말 빌공짜 섰는 공약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이번에 제시된 내용 중에 보면 예. 쌀 농사 짓는 농가를 줄여서 쌀값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주요 양국 중에서 쌀만이 유일하게 자급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한 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쌀 생산량은 현재는 시장은 자급에 못 미치지요. 예. TRQ나 이 MMA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실상은 우리나라에 쌀이 지금 뭐 넘치고 있는 거지. 현재로 우리 국내 쌀 생산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자랄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농가 수도 그만큼 줄 뿐만 아니라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분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꾸 보면은 묵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살 문제 같은 게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농업의 마지막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지탱되고 가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 것들이 이렇게 지탱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쌀 농사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농지에 여타의 지금 이제 뭐 과수라든가 나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교란이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운영 체제가 교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건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한 품목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그 국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식량 주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단순히 그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한국인의 주식이고 이것이 사실 거의 그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예. 경작 면적도 줄고 있고 경작 농가도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식량 주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쌀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적인 먹거리 부분은 우리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공공성을 가진 공적인 것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제 그 시장에다가 내다 맡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농업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국가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전문가여야 되고 통계나 여타의 어떤 그런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복합돼서 운영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갖다가 보면은 생산 소비 주체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네. 그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면은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장관들은 국방장관밖에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네. 대개는 낙하산으로 다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농업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농림수산부 장관들을 이제까지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장관의 그 마지막 결재가 있어야만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이 농업하고 전혀 다른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이제 요구한다라는 게 그리고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제까지 뭐냐면은 농식품부 내지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보면은 그냥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던 관성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을 계속 갖다가 지금 그 장관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뭐 바뀌거나 그거다 전문가가 온다면 바뀔 수 있는데 네.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국가 운영에 그 하나의 큰 축을 이렇게 담당한다는 자체가 이건 모순이고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되고 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와가지고 관료들이 하는 대로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농업 정책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예, 예, 네. 그리고 어제 그젠가요? 4월 19일 날 예, 전농 경북 도연명 주최로 예, 농어민수당 발전 방향 세미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주되게 좀 논의된 내용이 있는가요? 예, 예. 굉장히 그 유의미한 그 세미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도청의 집행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의회 이제 뭐 이재갑 의원이나 그다음 전남도의원 박형대 의원하고 청송구 운청 농정과 내지 여성농민회하고 이렇게 이제 각기 다른 어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농민수당 이것이 이제 전개되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뭐 기대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거는 유의미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왔나요? 지금 이제 그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에 이제 이재갑 의원이 그 발제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대개 보면은 시군 협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박형대 같은 사람은 이제 전라도에서 처음 이제 그 농민수당이 만들어지면서 시작했는 그 이유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강진서 시작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나열을 했었고 네. 그것이 이제 번지면서 이렇게 그 농민들에게 이렇게 그 단순히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 네.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경북도 같으면 원래 이제 4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상반기 농민 수당 30만 원, 1년 하면 이제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예, 예. 이 정도 수준의 농민 수당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면 형편은 없는 거죠, 실상은요. 그렇죠. 금액이라고 얘기할 때는 형편은 없지만은, 이제까지 이것은 농민에게 준 하나의 특권이 이제 이것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었고, 또 이걸 이제 점점 더 키워나가고 방법들이나 그다음에 수당이 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좀 많다라고 봐집니다만은, 야간 현장에서는 굉장히 노인분들한테는 파격적인 어떤 금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돈이고 농민에게만 준다라는 이런 돈들이라는 게, 실상 한평생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보도 듣도 못한 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만든 주체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좋게 생각을 하고, 평을 한다면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조금이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유럽 같으면 농민의 전체 소득의 45%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 보면 이 농어민 수당이 됐든 이름이 농어민 기본소득이 됐든 예.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농민에 대해서 3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상당 수준의 이제 수당이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거는 맞고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해방 이후 70년 넘게 갖다가 농민만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희생으로 이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라왔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은 농민 숫자를 더 줄여서는 되지도 않고 사회 합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저국가 정책을 시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농업이 갖는 경관 보전 기능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 기능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주요하게 또 식량주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째, 국가가 존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농업이고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아주 간단한 이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제 자본제일주의, 소위 말해 저는 자본제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본주의가 아니라, 실상은 지금 농업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한 35% 실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농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직업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농업이 사라지면 1,000만이 실업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지금 얼마일지는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안 뽑아봤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식품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수입을 해서 이제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중국산이나 여러 가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약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GMO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람이 못 먹는 것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판국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라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제 국가 존재를 갖다 한다라고 봤을 때 농업을 포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식량의 문제는 국가의 전립 기반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셔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농업의 발전 그리고 농민 권익을 위해서 우리 전농경북도연맹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타협의 여지나 기다려야 될 시간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농민이라는 어떤 직업을 사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그리고 우리고, 이제 저도 뭐 아이가 있고, 다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있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잘 못해서 이렇게 이 나라 또한 현재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고 밝혀진 어떤 그런 사회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사정에도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적어도 이 농업이 유지 존속이 되면서 갖다가 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뭐 다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연대를 통하든지 뭐 다른 어떤 또 좋은 대안이 있다면은 통해서 지금 이제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마치 사유화를 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질하고 칼질하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하면은 좋은데 이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뭐 사회 한 부분들의 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 맞춰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 국가 뭐 전립 기반이기도 한 농업을 지키고 그다음에 농민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양국관리법은 말 그대로 양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농업 관련한 정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내용, 양국관리법의 이제 목적이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양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을 첫 번째라고 네. 적정 가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식량 확보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것을 이제 적정 가격을 법률적으로 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그 사회가 합의된 수준 그리고 선택의 문제이지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기는 보는 것은 이게 절대선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떤 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좀 적절할지 이런 고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양국관리법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는 있다는 얘기는 있었죠. 네, 그렇죠. 뭐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지난해 연말에 이제 산지 쌀값이 기존의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5%가 네.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4분의 1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법률이 아니라도 정책적으로 또 긴급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가운데 마치 이제 법률적인 재정 문제, 법률적인 개정 문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면서 사실 정책적 대응이 발빠르게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양국관리법 자체가 지난해 쌀값 떨어졌을 때 지원해놓고 그 다음에 또 진행돼야 되는데 그건 한 개도 없다가 양국관리법 만들어지니까 양국관리법이 개정이 되니까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예,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렇죠.
뭐 작년에 또 예. 몇 가지 생색내기 한 것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양국 관리를 위한 아니 특히 쌀 생산 쌀 생산 관리라든가 수매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현저히 좀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 제정 자체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개정했는 그 법안이 뭐 농민들 사이에서는 그래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이라도 좀 시행이 되면 조금 나아진다고 봤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권 행사해버렸습니다. 예. 누가 봐도 법률적 안정성을 통해서 정책이 시행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만 맡겨라 거부권 행사해놓고 하면 네. 오히려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제 반대 핵심 요인은 포퓰리즘이라고 했어요. 네.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법률적 안정성을 취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포퓰리즘인가 아니면은 그냥 정책 의지에만 맡기는 것이 포퓰리즘인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정책 의지에만 맡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포퓰리즘으로 더 보이는 그때그때 거죠.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고요.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정해지는 예, 거죠.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이 정부한테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부 관계자가 쌀값 20만 원대면 이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태현 의장님 이야기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어떻게 20만 원이 높은 수준이냐는 거죠. 예. 예전에는요. 네. 쌀 80kg 한가마면 600그릇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식량 쌀만 밥만 먹는 사람이 적어져서 800그릇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 그릇 300원 하면은 2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농민들이 300원을 보장해 달라는 이 요구조차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인가. 정말 이렇게 여기 자판기 커피 한 잔도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 있는데 우리 사회가 국민 경제가 우리 사회 경제가 경제적 요건이 그 한 그릇에 300원을 감당할 만큼이 안 되는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는 이런 게 뭐냐면 21년에 이제 쌀값이 21만 그렇죠.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예. 우리 사회가 거의 몇십 년 동안 강력한 저고가 정책을 시행한 그렇죠. 결과이지 예.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네. 농민이 그동안 계속 힘들게 일하면서 네. 적은 소득을 거두면서 해왔다는 걸 무시하고 그냥 2021년에 제일 비쌌으니까 그 수준으로만 유지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완전히 그래서 그동안 시행했던 저고가 정책이라 이런 거에 대한 사회가 전반에 대한 되돌아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2021년 수준보다 뭐 비슷한 2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그냥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농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경북 농민의 다수는 이런 정당과 정부를 지지하니까 이게 또 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주된 식량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수급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품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너무 남아서 문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리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쌀 수급 문제로 폭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 이유는 적어도 쌀만큼은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쌀은 곧 식량 주권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회의 안정성을 기하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논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관 보전 그렇죠. 기능, 환경 자연환경 보전의 기능이죠. 보전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수리 조절 기능도 해요. 네. 막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집중적으로 홍수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그 시기에 논농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물을 담수해서 네. 홍수 조절 기능이라는 이런 재해 배방 기능도 큽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까지 포괄해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들이 나오고 농업을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재해 예방 기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농업 정책을 펴야 네. 제대로 된 농업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에만 맡겨놔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시장에다가 맡겨놨다가 이 이제 쌀값이나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이 개입을 해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을 하지 예, 않으면서 이게 이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개입을 하려면 공공재로서 제대로 관리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개입하는 농업 정책 지원하고 육성하는 농업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번에 양국관리법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서 네. 농민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이고 이번 거부권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거부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농어민수당 발전 방향 세미나가 네.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이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가 소득의 이제 기본선은 좀 지켜지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정도 금액씩 연금,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 수준으로는 아직 이제 턱도 없다. 연간 이렇게. 60이 아니고 예. 월 6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지속적으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관리를 하는데 떨어지는 건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아엎는 경우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동안의 문제였고 네.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이나 농업인 소득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경관보전,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재해기능 이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좀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농업은 사라져야 할 직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농업이라는 것이죠. 그 농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대해서 우리 사회의 농업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 앞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